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여러분 온라인으로 수업도 만나게 됐네요. 자, 우리 같이 수업 진행하면서 우리 저번 시간에 저번 주에 우리 이 8차시 중간에 하다 말았잖아요. 여러분들 이 극한값 이용해서 미정계수 구하는 것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갈 때 그 전체 값이 수렴하면은 분자도 0으로 가야 한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그 문제 푸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결하고 거기까지만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그 8차시 남은 거 하고 남은 거 금방 하니까 여러분 그거 마무리하고 우리 9차시까지 최대한 마무리하는 걸로 우리 같이 수업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일단 여러분들 9차시 일단 여러분들 하기 전에 저번 주에 했던 거 마무리하겠죠? 그럼 같이 한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극한값의 성질 두 번째를 우리가 선생님이 잠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이 좀 구체적인 예시를 갖고 와서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시 돌리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 예시가 되는 그래프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그게 무슨 아이디어인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같이 한번 8차시 학습지 보면서 나머지 부분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볼 때 fx와 gx가 x가 a로 갈 때 각각 p와 q라는 값을 수렴할 때 라는 가정이 있어요. 자,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a에 a 플러스 a 마이너스에서 좌극한이나 우극한으로 보내도 좋고 아니면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도 상관없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하여튼간에 여러분들이 여기와 여기 같은 값으로 보낼 때 x를 같은 값으로 보낼 때 fx는 p로 수렴하고 gx는 q로 수렴한다 라고 가정했는데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다면 또 극한의 값에 대한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a 근처 x에 대해서 지금 우리 여기 학습지에는 a에 가까운 모든 실수 x에서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a를 제외하고 그 근처 적절히 근처를 잘라서 이 a가 여기 있다라고 할 때 a 근처로 해서 적절히 잘라서 이 근처의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것이 성립한다면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다 이거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 근처의 x에 대해서 gx가 fx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gx가 함수의 그래프에서 함수값이 크다라는 그래프에서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는지 기억나요? 함수값은 y값이기 때문에 함수값이 크다라는 거는 y값이 크다. 그러니까 위쪽에 있다라고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해하면 여러분 좀 쉬울 거예요. 자, 얘를 y는 gx라고 하면은 이 a 근처에서는 fx가 더 아래에 깔린다는 거죠. 아래에 깔리거나 같거나 그러니까 gx를 뚫고 위로 넘어가진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fx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대요. 자, 이런 조건이면은 우리가 무엇을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볼 때 여기가 x는 a인 지점인데 자, 지금 우리가 fx가 x가 a로 갈 때 p라는 값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갈 때 x가 a로 다가가는 이 지점이 바로 p라는 값을 갖는 거예요. 자, 그리고 gx가 이렇게 다가갈 때 얘는 어떤 값을 갖는다라고 했죠? 얘도 수렴하는데 q라는 값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p와 q라는 값이 있는데 자, 얘네들 사이 극한의 대수 비교를 할 거니까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항상 a의 근처에서는 gx가 fx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자, 그럼 그 다가가는 지점은 높이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q가 이렇게 높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바로 p보다 q가 높이 있거나 아니면 같을 수도 있으니까 q가 p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우리가 지금 극한값에 대해서 비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가가는 이 지점의 대수 비교를 했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함수값의 대수 비교도 당연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지금 보면은 a 근처의 x에 대해서 이 a에 가까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a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이게 성립할 때라는 거예요. 자, 지금 만약에 fx가 우리가 연속함수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만 fx가 불연속 함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불연속 함수냐면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 또 fx가 이렇게 함수값을 갖는 a에서의 함수값을 이렇게 껑충 띄어서 이렇게 갖는 불연속 함수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A 근처의 x에 대해서는 gx가 더 높아요. 다만 a에서만 gx가 낮을 뿐이지. 자, 그런데 이 함수값 자체를 비교해 보면은 fa가 여기 있고 ga가 여기 있으니까 fa가 더 크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이 함수값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근처에 다가가는 점, 극한값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극한값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얘가 뭐 이 지점에서 함수값이 어떻게 점프를 하든지 우리 상관없이 다가가는 지점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근처에서는 항상 이렇게 대소 비교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함수의 대소 비교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다가가는 지점도 우리가 이 대소 비교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다가가는 지점의 대소 비교는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 여러분들 그 차이점을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또 그 안에 숨은 원리도 이렇게 좀 잘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성질로 gx와 fx가 그 a 근처의 x에 대해서 이렇게 대소 비교가 가능하다면은 항상 모든 이 구간 안에 모든 x에 대해서 가능하다면은 극한값도 우리가 비교 가능하다. 극한값도 비교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보면은 fx와 gx가 이런 식으로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차이가 벌려져 있는데 그 사이에 hx가 끼어들었어요. 사이에 hx가 끼어들었을 때, 그러니까 hx가 사이에 이렇게 끼어든다라는 거죠. 이렇게 gx가 있고 그 다음에 hx가 있고 fx가 있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층을 이루고 있을 때,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어요. p와 q가 같으면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제 새로운 조건을 추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a가 이 지점에 있고, 자, 그러면 이 근처에 대해서 gx가 이렇게 있을 거고 fx도 있을 건데 fx는 이 부분에 그려지게 되겠죠. gx보다 낮은 부분, gx보다 아래쪽인 부분에 그려지는데 p와 q가 같대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q인데 이 극한값이 q인데 이 지점과 p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fx도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fx도 이 아래쪽에서 그려지긴 하지만 이쪽에서는 이렇게 치고 다시 이렇게 가는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이 x가 a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gx와 fx는 이렇게 한 점으로 다가가는 형태일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이에 hx가 끼어들었어요. hx가 이 사이에 끼어들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렇게 그렸듯이 이렇게 사이에 그려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지점을 지나야겠죠. 이 지점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hx도. 그래서 hx도 우리가 이 지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한 점으로 모이게 돼요. 한 점으로 모인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바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x가 a로 갈 때 hx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이때 좀 더 특별하게 이렇게 어떤 지점으로 모이냐 이거죠. 어떤 지점으로 모이냐면 p와 q가 같은 지점으로 이렇게, 여기 hx도 이 지점을 통과해야 되니까 이 극한값도 p와 같게 또는 뭐 여기 q와 같게라고 써도 되겠죠. 자, 이렇게 hx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사이에 끼어있고 극한값이 같으면은 이 사이에 끼어있는 얘도 극한값이 존재하고 바로 이 값으로 수렴한다. 왠지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사이에 이렇게 끼어들게 되니까 그 한 점으로 모이는 거에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끼어있으니까. 자,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두 번째 성질은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교에 가서 배우겠지만 이걸 샌드위치 정리라고 배워요. 그래서 샌드위치처럼 여기 사이에 끼어있잖아요. 여러분 햄버거 놀이 할 때처럼 이렇게 사이에 끼어있는 거예요. 얘는 사이에 끼어서 어쩔 수 없이 얘로밖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얘는 그래서 막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고, 항상 끼어서 극한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극한값은 p로 우리가 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점까지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좀 더 이미지로 기억하면 좀 쉬울 것 같긴 한데 우리 같이 한번 요 관련된 예제 풀어보고 얼른 마치고 우리 9차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예제 3번만 한번 볼게요. 예제 3번 풀어보고 여러분들 시험 관계상 예제 4번은 각자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이 올려주는 풀이랑 비교해보는 걸 하도록 할게요. 자, 예제 3번 볼 건데, 자, fx가 모든 양의 실수에서, 자, 모든 양의 실수에서 이게 성립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제 맨 끝으로 가보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x가 그 양의 실수 그 저 끝부분으로 가면은 무한대로 간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얘는 이 범위가 충족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a의 근처에서라고 했는데 a의 근처에서 자 무한대의 근처에서라는 거는 그냥 저 뒤쪽에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저 무한히 큰 수에서 무한히 큰 영역에서 우리가 얘가 다 성립을 하니까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극한의 대소 비교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모든 양의 실수에서 이게 성립한대요. 자 그러면 무한대로 할 때 fx의 극한값을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자 일단은 fx가 지금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조차 몰라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이 성질이 성립한다라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일단 fx가 무한대로 갈 때 어딘가로 가는지를 궁금해하니까 얘와 얘를 먼저 보내보는 거예요. 얘와 얘를 먼저 보내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먼저 보내면 어디로 가느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x 제곱 더하기 2분의 x 제곱 더하기 2x. 자 이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거 할 때 어떻게 한다라고 했었죠? 가장 힘이 센 애들끼리 비교해보자라고 했었죠. 이렇게 다항식분의 다항식 분수꼴로 나타나면은 가장 힘이 센 애들끼리 비교해봐라. 아니면 여러분들 뭐 차근차근 한다면은 여기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로 나눠봐라 라고 했어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면은 x제곱으로 나눠줄 수 있겠죠. 이렇게 나눠서 각자 어디로 가는지 비교해도 좋고, 아니면 좀 더 빠르게 하고 싶은 친구들은, 좀 익숙한 친구들은 자 얘네 분자에서 가장 힘이 센 애들 찾아와서 그 힘의 차이를 비교해봐라 라고 했었죠. 자 지금 여기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가장 큰 힘을 내는 애가 3x제곱이에요. 차수가 제일 높으니까. 자 분자에서 x제곱 더하기 2x에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가장 큰 힘을 내는 애는 x제곱이에요. 얘도 차수가 제일 높으니까. 자 그래서 얘네끼리 비교해주는 거예요. 얘네끼리 비교해주면은 3x제곱과 x제곱 그 둘 사이 비교해주면 약분이 되니까 얘는 3분의 1로 수렴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얘도 어디로 가는지 볼 거예요. 얘도 어디로 가는지 볼 건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어디로 가겠느냐. 얘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죠. 여기는 차수가 제일 큰 게 3x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x제곱으로 똑같이 나눠도 좋고 아니면 얘를 비교해도 좋겠죠. 분자에서는 x제곱이 제일 세니까 얘네 둘 사이를 비교해 보면은 얘네 약분해서 3분의 1이 남게 돼요. 자 그래서 얘는 3분의 1로 가고 얘도 3분의 1로 가요. 그러니까 얘도 3분의 1로 가고 얘도 3분의 1로 가고 그럼 이 끼인 애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둘 다 3분의 1로 수렴하니까 끼인 애도 어쩔 수 없이 비집고 나올 것도 없이 그냥 3분의 1로 얘도 쏙 들어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뭐 여기서 fx가 gx 이렇게 두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가에 상관없이 자 우리가 이렇게 3분의 1이라는 지점으로 계속해서 다가가고 있는데 자 그럼 fx가 이 사이에 끼어버려서 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3분의 1이라는 값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fx의 극한값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극한값은 바로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죠. 자 샌드위치 정리라는 이름의 그 어원부터 이렇게 여러분 살펴보면서 그렇게 사이에 끼어있는 그런 형태로서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게 된다는 거 이해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예제 4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선생님 풀이랑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해보고 우리가 다음 부차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살펴볼 게 무엇이냐면 우리 배울 내용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부분이요. 자 1에서 우리가 지금 1번 성질에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A 근처의 x에서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그 극한값 fx가 수렴하는 p가 g가 수렴하는 q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그럼 얘 부등호 떼고 생각해도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fx가 gx보다 그냥 작으면 p가 q보다 그냥 작지 않을까요? 자 이런 결론을 도출해낼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얘가 아니라는 거, 얘가 아니라는 예시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이냐? 자 여기 나와 있듯이 fx는 x제곱 그리고 gx는 2x제곱이라고 하면은 자 x는 0 부근에서
EX제곱이 항상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EX제곱이 위쪽에 그려지기 때문에 더 좁은 형태로 그려지기 때문에 EX제곱이 X제곱보다 항상 커지게 돼요. X는 0 부분에서 그냥 X의 값을 넣어봐도 여러분들 성립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X제곱은 그냥 X제곱 하나일 뿐이고 EX제곱은 X제곱 더하기 X제곱이니까 얘는 X제곱에 하나 더 붙어있게 돼요. 자, 그래서 X는 0 부근에서는 항상 EX제곱이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fx가 gx보다 작기만 하다라는 게 X는 0 부근에서 작기만 하다라는 게 항상 성립하는데 근데 극한값을 비교해보면은 EX제곱도 0으로 가면은 얘는 0으로 가고 X제곱도 0으로 가면은 얘도 0으로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그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는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극한값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이렇게 작다라는 상황에서 부등호를 끌고 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얘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지만 얘가 작거나 같을 때 작거나 같게 된다라는 거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조금 더 이렇게 일반적으로 좀 더 특수한 상황으로 하면은 fx가 gx보다 그냥 작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p는 q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얘는 여기에 포함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얘까지는 얘기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냥 p가 q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작거나 같다. 얘가 항상 부등호가 이렇게 성립해도 x가 a 근처에서 부등호가 이렇게 항상 작기만 하더라도 극한값은 같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거기까지만 잘 정리해 놓으면 되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수학 2에서는 이 대소 비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막 구체적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대로 그 사이에 끼이는 그 극한값이 무엇이냐 그걸 좀 활용하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만 좀 연습해주고 예제 풀어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9차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9차시로 넘어가서 우리가 9차시 내용 같이 한번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9차시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까지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했어요. 지금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함수의 극한, 수학2의 제일 첫 번째 내용으로 함수의 극한에 대해 했다면 자, 얘를 좀 더 확장시켜서 함수의 연속을 이제 넘어갈 거예요. 자, 함수의 연속이 무슨 뜻인지 오늘 배우고 그 연속을 판정하는 것과 연속 함수가 갖는 성질들에 대해서 앞으로 차차 배워나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연속의 뜻을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속이다. 자, 이런 뜻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썼을 텐데 연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무언가. 자, 이런 식으로 연속이라는 단어를 썼을 텐데 연속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수학에서 쓰는 연속이랑 어떻게 연결지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보기, 학습지에 있는 생각해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연속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유추해보고 나가보려고 해요. 자, 일단 우리 지금 보면은 함수가 3개가 그려져 있어요. fx, gx, hx 해서 3개의 함수가 나타나 있고 자, 여기 질문 보니까 f1의 값을 구하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극한값이 몇을 갖는지 이렇게 각각을 조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같이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f의 함수값은 몇이죠? 자, 1 위에서 x가 1일 때 함수값은 여기 아니죠. 여기 비어있으니까 더 위에 이 점에서 함수값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얘는 몇이다? f1은 2가 된다. 자, 근데 리미트 극한값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극한값. 자, 극한값 구해보니까 이렇게 좌극한과 우극한 비교해봐야겠죠. 좌극한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좌극한 왼쪽에 있는 극한은 이렇게 가면 갈수록 1에 가까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함수값 1에 가까워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우극한은 몇이죠?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이렇게 점점 다가오는 애는 2에 가까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달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고 그 값이 같을 때만 극한값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좌극한 왼쪽에서 오는 것과 우극한 오른쪽에서 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어긋나서 달라져 버리니까 우리 극한값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gx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gx 한번 볼게요. 자, 일단 gx의 함수값 g1은 몇일까요? g1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올리는데 이 부분 아니죠. 여기 빈 점이니까 여기가 아니라 이 점이 바로 함수값이 돼요. 자, 2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의 극한값도 한번 살펴볼게요. x가 1로 갈 때 gx의 극한값은 어디로 가느냐? 자, 좌극한은 우리 점점 1로 이렇게 다가가고 있고 우극한은 점점 이렇게 내려오면서 1로 다가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1로 같으니까 극한값이 존재하고 1이구나 하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hx 한번 볼 거예요. 자, h1은 몇이죠? 자, h1은 여기 점밖에 없죠. 그래서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극한값 x가 1로 갈 때 hx의 극한값은 몇이다? 좌극한이 점점 이렇게 다가가면서 1이고 우극한이 점점 이렇게 다가가면서 1로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왼쪽에서도 1로 오른쪽에서도 1로 가니까 이렇게 한 점에서 모이게 되죠. 한 점에서 모이니까 얘도 극한값은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자, fx, y는 fx, y는 gx, y는 hx 세 개의 함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그럼 연속이라고 할 만한 함수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어떤 함수는 연속이고 어떤 함수는 연속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fx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가다가 얘는 뚝 끊어져 버렸어요. 여기서 뚝 끊어져서 이렇게 갔어요. 그럼 얘는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얘는 연속이라고 할 수 없겠죠. x는 1에서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x는 1에서 뚝 끊어져 버렸으니까 x는 1에서 연속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fx는 연속이 아니다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gx 한번 볼게요. gx가 x는 1에서 연속이겠느냐 라는 질문 들었을 때 자, 여기서 보니까 여기 잘 오다가 뚝 끊어져서 여기 위로 붕 떠버렸어요. 그러고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로 이어진 척을 해요. 자, 근데 우리 x는 1에서 연속이냐 따져보면은 이쪽에서 딱 올라가 버렸으니까 얘는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끊어졌잖아. 이 점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얘도 연속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hx 한번 물어볼게요. hx. 자,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x는 1에서 여기서 연속이냐 보니까 얘는 그냥 이 점까지 이렇게 포함하면서 스무스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연속이라 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대체 뭘 갖고 판단하겠냐 이거예요. 연속이다 아니다를 어떤 점에서 연속이다 아니다를 뭘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매번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우리가 어떤 값으로 비교를 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 점에서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자, 지금 보니까 얘 같은 경우 이렇게 아예 뚝 끊어져 버린 경우는 우리가 연속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보니까 지금 아예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돼요. 왜냐? 이쪽과 이쪽이 아예 다른 경우가 되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아예 다른 케이스가 돼버리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지면은 얘는 연속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극한값이 일단 존재하지 않으면은 얘는 연속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속의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연속이 되려면은 일단은 극한값이 존재해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극한값이 근데 존재하는 gx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gx 보니까 요 길로도 오고 요 길로도 잘 와요. 잘 오는데 이 지점에서 딱 이 지점에서만 점프해 버려가지고 딱 그 지점에서 끊어진 형태가 돼버렸어요. 실이 이렇게 이 그래프를 실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지점에서 딱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얘는 연속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얘는 좀 뭔가 비슷하게 잘 가다가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버려가지고 얘가 다른 값이 이렇게 연속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됐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연속이려면 어떤 조건을 또 추가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일단 얘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얘가 문제였으니까 우리 연결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극한값이 존재해야겠다. 이걸 우리가 찾을 수 있었고,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해도 이 점에서 점프해버리면 얘가 끊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끊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까지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 점이 점프했다는 걸 어떻게 찾을 수 있었죠? 이 값과 함수값과 극한값이 달라서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극한값 이렇게 잘 한 점으로 모이다가 정작 그 점에서 점프해버렸기 때문에 끊어진 거였죠. 그러니까 한 점에서 잘 모이다가 정작 그 점에서 다른 함수값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연결돼 있을 그런 조건은 이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되겠구나 라는 거죠. 자, 지금 보니까 얘는 극한값도 존재하고 함수값과 극한값도 같고 하니까 이 지점에서 x는 1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연결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우리가 조건들을 찾아낼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낸 이 조건들이 맞을지, 그리고 수학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지 같이 한번 더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일단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오늘 이 시간에는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어떤 한 점에서만 연속인 걸 따질 거예요. 그 한 점 부근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점에서 우리가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지,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그 점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학습지 배울 내용 거기 박스 부분 채워보면서 할 거예요. 자, 함수 fx는 x는 a라는 그 지점에서 연속이다. 얘를 얘기할 수 있으려면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해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fx는 연속이다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은 함수 fx는 x는 a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아까 추측했던 거, 연결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극한값이 존재하고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럼 이 아이디어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근데 여기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비교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이기 위해서는, 자,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려면 이렇게 부드러운 형태로 이어져야겠죠. x는 a 부근에서. 다른 데는 어떻게든 상관없이.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연결되려면은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또 함수값이 같아야 되겠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찾아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하고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자, 일단 첫 번째 조건, 얘네들이 뭐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세 가지 조건이래요. 세 가지 조건. 자, 세 가지 조건을 우리 충족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간과한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함수 fx는 a에서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무리 못해도 일단 fa라는 값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y는 x제곱분의 1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자, y는 x제곱분의 1이라는 그래프. 자, 얘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쭉 올라가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이 지점에서 0에서 x는 0일 때의 함수값을 애초에 같질 않잖아요. 얘는 한없이 올라가고 얘가 0분의 1꼴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x는 0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부근에서 x는 0 부근에서 애초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속인지 아닌지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극한값과 함수값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함수값도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써놓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쓰자면은 함수값 fa가 존재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해도 돼요. 함수값 fa가 일단 존재해야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존재해야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존재해야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추측했던 대로 극한값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그 극한값이 존재한다. 좌극한과 우극한 각각이 존재하고 둘이 한 점에서 만나야 우리가 일단은 연결이 되든 연결이 되지 않든 일단은 연결이 될까 안 될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한쪽이 쭉 뻗어 올라가거나 쭉 뻗어 내려가고 아니면은 이렇게 끊어져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애초에 연결되었다 얘기할 필요조차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 극한값이 존재해야 한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아까 연결 조건으로 얘기했던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조건입니다.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바로 a에서의 함수값과 같아야 한다라는 거.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면은 얘를 바로 x는 a에서 fx가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놓고 여러분들이 연속을 판단하는데 좀 이렇게 준비를 해주면 좋겠네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일일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냥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도 찾아야 되고 우리가 함수값이 존재하는 것도 찾아야 되니까 어차피 찾아야 되니까 얘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얘만 이해하면 된다 이거죠. 얘만 알고 있으면은 일단은 극한값을 찾을 거고 함수값도 있는지 살펴볼 거고 하니까 일단 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도 좋아요. 자, 어떤 걸 비교해야 되냐? 바로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했죠? a-라는 점 A에서의 좌극한 값 a+라는 점 A에서의 우극한 값 얘네 둘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얘와 fa 함수값이 이렇게 세 개가 세트로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얘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 세 가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모두 셋 다 같으면은 이제 그 점 x는 a에서 연속이다. 함수 fx는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연속성 판단할 때는 이 세 가지 판별하면 된다라는 거. 거기까지 빈칸 부분 있으면 잘 정리해 놓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함수의 불연속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의 불연속이 무엇인지 함수의 불연속도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자, 함수 fx가 x는 a에서 어떤 때 불연속이라고 할까요? 자, 얘는 간단해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함수의 불연속은 연속이 아닐 때예요. 그냥 연속이 아닐 때 얘는 x는 a에서 불연속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요. 간단하죠? 저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 얘는 즉 그 함수 fx가 뒤쪽에 있는 부분을 판단하면 돼요. fx가 위에 세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자,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우리가 함수 fx는 x는 a에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볼 때 이 세 가지가 다 만족해야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했어요. 근데 불연속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만 깨져도 우리가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불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가 불연속이다 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함수값이 없으면 이렇게 아까 했던 대로 y는 x제곱분의 1처럼 함수값 자체가 없으면은 얘는 그냥 불연속인 거예요. 자, 그리고 함수값이 있는데 극한값이 없으면 저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거나 아니면 저극한이나 우극한 둘 중에 하나가 없거나 하면은 얘는 극한값이 없으면 불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존재했다 그래도 얘네 함수값과 극한값이 달랐다 그러면은 얘는 연속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예제를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판단하는 그런 연습들 좀 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예제 1번 통해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판별해보는 연습해보면서 연속의 개념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확하게 여기 집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x는 1이 아닐 때 x제곱 더하기 1을 따르고 x는 1에서 0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때 x는 0에서 연속인가 불연속인가, x는 1에서 연속인가 불연속인가 따져보라고 해요.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x는 0에서 따져볼 건데 우리가 따질 거는 뭐라고 했죠? x가 0으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존재하느냐 얘를 따져보고,
그리고 f0의 값은 존재하느냐 생각해보고 얘네 둘의 값을 비교해보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x가 0으로 갈 때, 자, 근데 지금 얘는 x의 그 0 부근에서, 자, 지금 x는 1일 때만 이렇게 달라지니까 x는 0 부근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0 근처에서. 0 근처에서는 얘는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1은 0에 비해서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애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기가 0쪽이고 여기가 1쪽이니까 얘네 둘 사이의 간격은 굉장히 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간격을 얘기할 때 그 0 근처라고 하면은 이렇게 아주 좁게 잡아도 되거든요. 자, 이 아주 좁은 그 부근에서 우리가 x는 0 근처에서 어떤 것을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냥 x제곱 더하기 1을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x가 0으로 갈 때 fx의 극한값은 그냥 x가 0으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1의 극한값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얘는 다항함수잖아요. 우리 다항함수는 항상 극한값이 존재한다. 모든 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때 극한값은 그냥 얘를 대입해준 값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대입해주면은 0의 제곱 더하기 1에서 1로 우리가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f0의 값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f0의 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f0. 자, x는 1이 아닐 때니까 0은 1이 아닌 값이니까 여기 해당되겠죠?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럼 여기다가 0을 대입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0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얘도 1이 된다. 자, 지금 볼 때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했어요. 극한값도 존재하고 함수값도 존재하는데 둘이 같다. 자, 같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연속이다. 얘네 둘이 같기 때문에 함수가 한 점으로 모이고 그 점에서도 딱 채워주기 때문에 한 점으로 모인다라는 거는 극한값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점을 채워준다는 함수값이 얘기해주는데 모든 것이 만족되기 때문에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x는 1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x는 1에서. 자, 그럼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얘를 한번 살펴볼 건데 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진짜 지금 x는 1쪽에서 우리가 끊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직접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x제곱 더하기 1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우리가 x는 1에서 0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갑자기 뚫리게 되고 여기서의 함수값은 0을 갖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y는 fx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우리가 같이 한번 따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x가 1로 갈 때 극한값. 자, 근데 지금 보면은 x가 1로 갈 때 이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서 가면은 이 지점으로 모이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함수값은 몇이죠? x제곱 더하기 1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 극한값은 결국에 x제곱 더하기 1을 따라서 우리가 극한값이 생성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얘를 따라서 우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얘를 따라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극한값이 얘를 따라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극한값은 그대로 대입해주면은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f1이 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f1. 자, f1은 몇일까요? x는 1일 때 0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그래프 보더라도 x는 1일 때 0이에요. 그러니까 f1은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얘네 둘이 비교해 보면은 얘네 둘이 2와 0은 다른 값이기 때문에 얘는 x는 1에서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x는 1에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직접 그래프를 그려서 보면은 x는 1쪽에서 우리가 이 지점이 뚫려 있고 이 지점이 다른 데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실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딱 이 지점에서 끊어진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 지점만 채워지면 완벽했을 텐데 이렇게 연결이 됐을 텐데 이 지점이 뚫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x는 0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극한값도 같고 함수값도 그 지점을 잘 메꿔주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려우면은 그래프 그려보면서 해보도록 하고, 그래프 그리는 게 좀 이제 좀 이 연속을 판단하는 게 능숙해졌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그 연속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판별하기 위해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지 한번 살펴보고 그 값이 함수값과 같은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거기까지 잘 기억하고 연속 불연속 잘 판단해주면 좋겠어요. 그럼 같이 한번 우리 예제 2번으로 넘어가서 좀 더 개념 정확하게 잡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그럼 예제 2번 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예제 2번은 네 가지 함수가 나와 있는데 네 가지 함수가 x는 2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따져보라라는 그런 문제예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fx는 3x 빼기 2라는 그런 함수가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거 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볼 때 fx가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일단 얘 그래프를 그려본다라고 하면은 자, 얘는 다항함수 그래프인데 1차니까 y는 3x 빼기 2를 그려보면은 우리가 기울기는 3이고 y절편은 마이너스 2인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마이너스 2를 지나고 기울기는 3인 y는 3x 빼기 2를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얘가 2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따져보라 이거예요. 2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자, 근데 그래프만 보더라도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게 너무 잘 보이잖아요. 자, 여러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점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따지기 위해서는 그냥 그래프를 그려보고 연결되어 있는 모습인지만 여러분들이 따져보면 돼요. 자, 근데 뭐 이걸 대학교 과정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냥 연속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고등학교 과정, 특히 수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런 함수들은 그냥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으면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fx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함수값 f2는 몇이죠? f2는 그냥 2를 대입해주면은 3 곱하기 2 빼기 2니까 6 빼기 2가 돼서 4라는 값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의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자, 얘는 우리가 fx가 그냥 이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에는 그냥 x 값을 그냥 대입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입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대입하면 우리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도 4가 나와요. 얘네 둘이 같으니까 얘는 연속이다. x는 2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fx가 다항함수라면은 x가 어딘가로 갈 때 그 값을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다항함수면은 그냥 그 값을 대입해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그냥 대입한 이 값과 극한값이 같다. 자, 이게 무슨 뜻이죠? 그 점에서 연속이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자, 다항함수는 정의된 영역의 모든 점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항함수는 정의된 모든 영역의 정의된 영역의 모든 점에서 연속이다. 우리가 지금 얘는 제한이 없으니까 실수 전체 영역에서 정의되어 있잖아요. 자, 얘는 그냥 우리가 어떤 점에서든 어떤 점을 잡든 그 점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얘가 2차 함수가 되든 3차 함수가 되든 4차 함수가 되든 뭐 100차 함수가 되든 상관없이 다항함수면은 정의된 영역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라고 했죠? 왜냐? 자, 극한값을 구할 때 우리는 어차피 다항함수면은 그냥 대입해서 구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대입한다라는 뜻은 우리가 함수값과 얘가 같다라는 걸 쓰겠다라는 거예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으니까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과 같으니까 연속이구나 그냥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항함수는 정의된 영역의 모든 점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자, 얘도 한번 살펴볼 건데 얘는 유리함수의 꼴이에요. 자, 유리함수의 꼴인데 자, 얘는 지금 x가 2가 되는 그 지점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것이 x는 2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따져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근데 얘는 지금 보면은 f2의 값을 먼저 함수 값을 먼저 구해야 돼요. 자, 그럼 얘는 대입해보면 0분의 3이 나와요. 자, 0분의 3 있을 수 있나요? 얘는 없어요. 자, 이래가지고 얘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없어요. 함수값 자체를. 그래서 얘는 여기서 x는 2에서 불연속이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얘는 따져볼 게 또 있어요.
유리함수인데 x는 1에서 연속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x는 1에서 연속인지. 자, 얘는 x는 1에서 연속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x가 1로 갈 때 fx의 값을 구할 건데, 자, 얘 유리함수니까 일단 한번 1을 대입해 볼게요. 자, 1 넣어보니까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1. 얘는 그냥 마이너스 1분의 2라고 해서 이 값이 어느 정도, 이 값이 가능하죠. 자, 그러니까 얘는 여기로 수렴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얘는 지금 보면은 x가 1로 갈 때 그 극한값을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 f1 그냥 대입해서 구했어요. 함수값과 같은지 따져봤다 이거죠. 함수값 같다는 걸 우리가 썼다라는 거죠. 함수값이 가능하기만 하면은 극한값과 똑같이 우리가 써도 된다라는 거 우리 배웠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얘기가, 자, 유리함수는 정의된 영역에서 영역의 모든 점에서 연속이다. 다항 함수랑 비슷하게 무리함수 역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유리함수도 이렇게 우리가 정의된 영역의 모든 점에서 연속이다. 자, 지금 다항함수와 유리함수 했는데 우리가 무리함수에서도 굉장히 비슷하게 했잖아요. 말만 되면은 우리가 극한값에다가 그냥 대입해서 썼어요. 대입해서 쓴다는 건 함수값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다, 싹 다, 셋 다 우리가 그 정의된 영역의 모든 점에서 연속이다. 어떤 정의된 영역이라면 어떤 점을 갖고 와도 연속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잘 짚어가면 좋겠고, 자, 3번과 4번은 좀 특별한 애들이에요. 이렇게 영역에 따라 다른 애들이니까 우리 같이 여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fx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대요. x는 2에서 이렇게 끊어진 애인데, 여기 그래서 x는 2에서 정의가 안 되니까 x는 2에서 따로 정의를 해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f2는 몇이죠? x가 2일 때 2라고 하니까 f2는 2예요. 자, 그럼 우리가 극한값도 한번 구해봐야겠죠? x가 2로 갈 때 fx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x가 2로 갈 때니까 2일 때 그 값을 그대로 써는 게 아니라 2가 아닐 때 얘의 그 함수를 그대로 바꿔오면 돼요. x가 2로 갈 때 지금 x 빼기 2분의 x제곱 빼기 x 빼기 2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얘가 주어져 있는데, 자, 지금 얘를 보면은 위에 있는 애를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수분해 0분의 0꼴이니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얘를 풀어보면 x 빼기 2와 x 더하기 1로 나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약분되고 여기 x 더하기 1만 남았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은 2 더하기 1이 되어서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함수값은 2고 극한값은 3이니까 얘네 둘이 달라요. 다르니까 얘는 x는 2에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4번 볼게요. 마지막 4번 볼 건데, 자, 얘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2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2를 기점으로 해서 x는 2를 기점으로 해서 이 부분이 다른 함수의 꼴을 나타내는 그런 함수예요. 자, 근데 얘를 우리가 굳이 그리지 않고도 우리 같이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그거부터 먼저 따져야겠죠.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x가 2 플러스로 갈 때,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수값 f2라는 것 자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비교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같으면은 우리가 거기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일단 f2의 값은 몇이죠? f2의 값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여기 있으니까 2를 그냥 대입해주면 돼요. 그럼 2의 제곱 빼기 1이 돼서 얘는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2보다 작은 부분에서 다가가는 거, 2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여기겠죠. 그러니까 얘는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5 빼기 x의 값을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자, 근데 자극함 구할 때 얘가 다항함수면은 얘를 그냥 2 마이너스로 생각하지 않고 2로 그냥 대입해도 좋아요. 다항함수면 어차피 연속이니까, 다항함수면은 어차피 x는 2에서 연속이니까 다가오는 값이나 자극한 값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함수 값이나 같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다가오는 자극한 값과 함수 값을 같은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2를 대입해줘도 된다는 거죠. 자, x는 대입해주면은 5 빼기 2가 되어서 3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마지막 우극한 값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fx는 근데 자, 우극한 x가 2보다 큰 부분에서는 얘를 따른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함수를 우리가 대입해줘야 돼요. 자, 얘를 갈 때 x제곱 빼기 1을 따라가는데 얘의 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자, 지금 얘 다항함수니까 우극한도 마찬가지로 그냥 2를 넣어줘도 돼요. 2의 제곱 빼기 1이다. 이렇게 해주면 3이 나옵니다. 자, 지금 같이 비교해보면은 함수값도 3, 좌극한도 3, 우극한도 3. 자, 셋 다 같으니까 얘는 x는 2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좀 급하게 연속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는데, 자, 여러분들 연속이라는 거, 판단하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극한에 대해서 배운 거를 다 싹 다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좌극한이 무엇인지, 우극한이 무엇인지,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많이 연습 문제 같은 것들 풀어보면서 좀 연습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도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이렇게 연습 많이 해줄 수 있도록 더 이렇게 여러분들 뭔가 많이 제공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따라오면서 같이 좀 이렇게 개념 탄탄하게 짚어가는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면은 언제든 선생님한테 여기 얘기하고, 선생님이 뭐 지금 뭐 좌극한을 구하는 거든 우극한을 구하는 거든 우리 같이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빠르게 설명한 부분이 있었는데, 자, 그런 부분들 좀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 듣고 싶다면은 다시 한번 언제든 선생님한테 카톡 주면은 선생님이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고 많았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한 점에서의 연속을 좀 넘어서서 우리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연속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또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정확하게 잡아놓고 다음 시간에 이렇게 수업 들어주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도록 할게요.